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이틀째 일봉상 강세를 만들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도 쭉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59분경에는 265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 넘게 상승한 1.34% 정도 상승하고 있는 26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달러 원 환율이 장중 1,390원 선을 돌파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그만큼 강달러 현상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외를 중심으로 달러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관세 부과와 그리고 감세 등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재정 적자를 또 메꾸기 위해 돈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는 또 달러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강달러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곧 다시 모든 자산군은 다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돈 되는 건 다 상승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인플레이션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바람은 2%대 초반 정도에서 머물러 주길 바라는 건데 그 자산에는 달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TV나 뭐 뉴스 아니면 뭐 너튜브 통해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 유로화,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죠. 계속 빠르게 더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달러가 강세이고 싶어서 강세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 벌어진 거죠. 일단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랄까 자산이란 자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 코인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위험 자산이죠. 초위험 자산도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골드는 지금 문제가 시동에 풀리는 유동성보다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보면 야 경제 위기가 뭐 이제 곧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위기는 아시다시피 나이키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경제 침체, 죄송합니다. 경제 위기는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경기 침체는 나이키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이 안 된다면 오늘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주였나요? 골드만삭스가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4%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을 내뱉을 때는 한참 좋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내보낼 때는 뭐라 그랬죠? 지들이 사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돼야 된다고 분명히 외국계 투자 자문기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다들 속된 말로 좀 양측이죠. 양측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냥 그런갑다. 저들이 사고 싶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미국 우리 아틀란타 페드 GDP 나오 보시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최근 보시면 다 3%대거든요. 3%대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이게 웃긴 얘기지만 우리나라 GDP보다 높습니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규모는 25%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
이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겠어요? 당장은 안 오죠. 네,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구원 투수는 테슬라죠. 네, 이제껏 다 엔비디아나 젠슨왕이 다 증시를 살려왔다면 이번 주는 테슬라가 구원 투수였는데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영업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업 마진이 올라가고 GDP가 3% 이상씩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경기 침체, 경기 위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꺾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꺾여야. 네, 미국의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2%를 잡는 이유는 미국이 한 2% 정도 경제 성장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맞춰서 가는 걸 원하는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저평가. 이번 주에 IMF 그 경제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도 한국만 계속 GDP 전망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경제하고 경제 성장률, GDP하고는 별개예요. 주식하고는. 네, 우리가 체감으로 나는 안 좋아. 근데 반면에 좋은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속된 말로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힐까 안 잡힐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인건비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잡힐 수 있다고요. 그 얘기는 곧 실업자는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내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기 싫으시면 어딘가 투자를 해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경제 확장 기간 이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이 지금 이 자리죠. 최근이 2009년이죠. 2009년에 128, 126, 10년 개월수예요. 10년 정도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미국 경제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죠. 지금 여기입니다. 2020년 이후로 54개월이면 한 4년 정도? 가장 짧은 개월수가 지금 여기잖아요. 73개월. 73개월이면 한 5년? 6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2로 나눠야 되니까 한 6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4년 됐으니까 최소 2년 이내 경기 침체, 경기 위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2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올 확률 15% 미만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혹자들은 곧 온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2007년도에도 내년 경기 아주 끝내줄까요? 라고 다들 말했는데 경제 위기가 왔듯이 지금도 모르지만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 통계로 봤을 때는 최소 2, 3년 내로는 경기 침체나 위기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뭐 4% 정도 수익밖에 안 될 것 같아. S&P 기준으로 수익률이. 근데 지금 다들 보는 건 연 1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연 10% 이상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향후 2년 이내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는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GDP도 계속 3%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이죠. 업종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업들도 다 그런데 옥석이 나뉘어지겠죠, 당연히. 개별 기업들의 이익, 주당 순이익도 계속 올라가는, 매출도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웬 말이냐. 그래서 지지난주였나요? 경기 침체가 뭐예요? 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올인을 해야 되냐? 절대 안 되죠. 올인하시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기에 한 번,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은 나스닥이나 S&P는 10% 내외로 주저앉는 순간이 옵니다. 지수가 10%로 주저앉으면 일반 개별 주식은 15%, 20%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2년 전이었나요? 넷플릭스가 75% 빠졌다가 지금 4배 올랐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그렇게 빠졌습니다. 70% 빠졌다가 쭉 올랐죠. 그런 때는 온다. 이번에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날은 온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강달러일 때 지금 상황은 변화 없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되면 미국은 이제 좀 파장의 길로 가는 건가? 아닙니다. 1920년도에 관세가 아마 엄청나게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그때 다우지수가 3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다우지수가.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면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된 건 1,000원인데 관세를 들어오는 건 1,300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올릴 수 있는 폭이 1,2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 뒤로 경기 아시죠?
그 뒤로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유리한 거죠. 동맹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거지만 그러면 당연히 미국 경기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 잘 살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가 도태되면 내가 내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때는 꼬꾸라지겠죠. 적어도 트럼프가 됐든 해리슨이 됐든 그렇게 뭐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주식을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앞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조금 좀 뒤를 밀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아는 어느 너튜버는 2년째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걸 똑같은 거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주식을 할까, 선물을 할까, 국채를 할까, 뭘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하십시오. 해외 선물이 훨씬 더 쉽고 간결합니다. 주식 하게 되시면 아시다시피 좀 힘들잖아요. 잠 못 자요. 네, 잠 못 잡니다. 미국은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저도 갖고는 있지만 어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거고 이번 달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수익률 괜찮습니다. 이번 달 우리 그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했던 건 딱 1패했거든요. 17승 1패인가 18승 1패하고 있고 근데 그 계속 이번 주도 지난주도 계속 전승하고 있고 그렇게 좀 변동성이 있다 보면 수익은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조심조심 하시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 근데 주식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기준도 없고 수익에 대한 기준도 없으면 이게 마냥 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고 기법도 차트 보는 법도 배워가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모든 자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모든 자산들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해서 만약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로 단타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네, 이렇게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돈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면 네. 신흥국 증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 저도 그거는 이제 누구도 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네. 그 비중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중 각광을 받는 데가 인도잖아요. 인도가 네네. 신흥국 중에서는 지금 뭐랄까요, 그 외국계 투자 캐피탈들이 아니 투자 뭐 자문사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고 우리나라는 좀 차순위를 밀렸죠. 그럼 중국이 좋지 않냐? 한번 중국 특집을 한번 해드릴게요. 전 중국은 좀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 오시는 마스터님들 중에서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2014년 15년도 성강통 후강통 할 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50대 60대 되신 분들 그때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쏠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는 동남아 뭐 베트남이든 인도든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일본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대신 SK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다 그러면 그나마 좀 네네.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조금 좋은 전망은 아닌 거네요. 네. 밝은 전망은 아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락가는 증시는 아니고 아. 네, 그 예전만큼 펌핑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교육 상대국이 미국이니까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오르기는 오르겠습니다만 높은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 오늘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지금 당분간은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라고 저희 가족분 매매 교육반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680, 700까지 보고 하단으로는 지금 250, 300, 400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범위가 넓지만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름대 앞자리를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말씀하면서 평평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680, 700을 넘어가줘야 한번 뚫고
예, 그리고 680, 700을 그러니까 그건 거죠. 확보라는 개념을 그때 설명드렸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아야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지지 안 받는 확률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어디죠? 650, 예, 680, 690, 7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이. 예, 그럼 이 자리를 한번 뚫어줘야 되고 지지를 받기 전에는 네,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쳐야 되고 이 밑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손들도 짧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까? 네, 뭐 2800에서 900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지지는 받고 갈 겁니다. 네, 지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2주도 채 안 남았죠. 예, 미국 대선이. 네. 예,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마 새벽에 아마 뜨끔하실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근데 또 아직 더 가나 싶으면 이제 위로 쳐올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버텨서 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쭉 치고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지대를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으면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는 네, 매수 자리가 여기죠. 기준선 62평선, 그다음 구름대 하단 122평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칠 경우는 이게 예,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예, 그다음 접근하시거나 앞자리가 의문일 때 접근하시면 되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자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라 그러죠? 조정, 횡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조정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하나씩 뜯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단 1시간이라도 보고 배워가시면 여러분들께 피와 살이 되는 좋은 그런 매매 기법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